지금 이 시각에도 제 뒤로 보이는 활주로 근처에서 조명을 환하게 켜고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참사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저희 JTBC의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래부터 콘크리트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공항을 지을 당시 고위 관계자로부터 건설 초기엔 이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007년 개항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에 처음부터 콘크리트 지지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에 우리 준공됐을 때도 둔덕 형태의 그 시멘트 지지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이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당시 공항 공사를 관리했던 서울지방항공청의 전 고위관리자는 무안공항 초기 로컬라이저는 확실히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6년 공사가 거의 진행된 상황에서 시찰을 갔었는데 설계 규정에 따라 다른 곳처럼 로컬라이저만 있었고 콘크리트 둔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콘크리트 둔덕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선 2020년 활주로 보강 공사를 하면서 로컬라이저가 태풍 등 기상 피해로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 보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한국공항공사가 공고한 무안공항 용역 과업 내용서에도 로컬라이저는 부서지기 쉽게 설계돼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장비 안테나 및 철탑, 기초대 등 계기 착륙 시설 설계 시 부서지기 쉬움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기 착륙 시설의 설계는 국내외법 등 최신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로컬라이저 지지대에 재료 제한이 없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2020년 재공사 용역을 공고할 때도 없었던 콘크리트 지지대가 어떻게 추가된 건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정부는 콘크리트 둔덕이라 해도 활주로 끝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정말 그런지 여러 지침을 근거로 따져봤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팩트체크해드립니다. 쟁점 중 하나는 참사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이 안전상 장애물 없이 평평해야 하는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안에 있었느냐입니다. 착륙을 유도해주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이 둔덕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을 보면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구조물이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을 경우엔 예외란 입장입니다. 활주로부터 착륙대를 제외한 종단 안전구역 길이는 199m입니다. 콘크리트 둔덕은 그보다 5m 더 뒤에 있어 종단 안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으니까 저희는 그 재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콘크리트 지지대를 갖다가 받친 거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지침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활주로에서 로컬라이저 시설 등이 첫 번째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종단 안전구역을 이 시설이 있는 곳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단 안전구역의 개념을 더 넓게 본 건데 국토부의 설명과 배치됩니다.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구역 내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정관 관계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또 둔덕을 로컬라이저 시설로 볼 수 없는 만큼 꼭 부서지기 쉬운 재질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일단 그 방위각 시설 자체는 그 안테나 그 시설로 봐야 되고 지지대는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 로컬라이저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문건을 보면 활주로 인근에 있는 설치물은 물론 지지대까지 부서지기 쉬워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비행기가 부딪힐 경우 안전상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거듭된 해명에도 콘크리트 둔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여러 조사 결과 등을 점검한 뒤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무안공항의 안테나가 콘크리트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국제 표준 매뉴얼엔 항공기 충돌에 대비해 부서지기 쉽게 지으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국토부는 국내외 규정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박준우 기자입니다.
한 외국인 조종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사고 여객기가 부딪힌 안테나 구조물의 내구성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Why is it so freaking robust? It's the first time actually I see this kind of the construction. The airplane was stopped by this concrete, reinforced concrete, just immediately. Just look how thick this wall really is. 외신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There's no answer as to why that lighting facility, which is a large piece of concrete equipment, is located exactly where it is.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가 제작한 매뉴얼입니다. 공항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구조물은 부서지기 쉽게 설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는 경량 구조물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충격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국토부가 고시한 공항 안전 운영 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활주로 주변에 위치한 물체는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안공항의 안테나 구조물은 관련 고시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더 튼튼하게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부적절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안전 가이드 컨셉에 좀 어떻게 보면 위배되는 부분이잖아요. 국토부는 국내외 규정을 다시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안에 어떤 재질이라든지 뭐 소재에 대한 뭐 그런 어떤 제한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국내 규정하고 해외 규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안테나 구조물과 부딪힌 뒤에야 멈춰섰고 곧바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